선행선. 서울 도심. 오. 도도도도돈. 따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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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근데 이게 달랐네? 다른지도 몰랐어요. 안돼. 둘 다 익숙하고 둘 다 알아 나. 이거 랜덤하게 틀어주는 거 아니야 기분 따라? 이게 왜 그러냐면 역장님.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렇죠. 안 될 과학 채널에서 오늘 철도 속 과학. 중요하죠. 오늘 진짜 재밌어요. 철도 어디까지 타봤니? 저희가 철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하철도 그렇고 KTX도 그렇고. 그쵸. 근데 너무 오래전부터 있어서 그런지 친숙해서 그런지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다양한 기술들과 과학들이 숨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어떠한 기술들이 숨어 있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서 철도를 이용하시는데 지하철을 이용하시는데 좀 더 즐겁게 지하철을 이용하시고 오.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철도가 보시다시피 한자 의미로는 쇠로 된 길. 그렇죠?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이런 특정한 궤도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을 현대적으로는 이제 철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차, 왜 기차라는 말이 나왔는지가 저는 이제 또 궁금하더라고요. 기차가 나왔을 때 1899년 이제 처음에 열차가 도입했는데 그때 열차가 그 수증기를 끓일 때 나오는 김을 내뿜으면서 나와서 그걸 보고 기차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요. 김 때문에 기차구나. 맞습니다. 그 김 때문에. 그럼 이제는 김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기차라고 부르는 거네요. 그쵸. 이제 예전에 그러네요. 나오던 게 있어서 지금은 이제 김이 안 나오고 이제 전기로. 그러니까요. 증기 다음에는 이제 디젤을 썼다가 디젤 다음에는 이제 전기로. 대한민국 이제 전기로 가는 열차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이름이 돼버린 거네. 네, 저희가 열차. 이제- 그 네. 열차도 있네. 그렇죠. 이제 열차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저기 KTX 차량이거든요. 저것도 네. 저게 20칸이 저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 그걸 열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내 방송에도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단곡에 있을 때 열차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차가 언제부터 저희가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오래됐네. 엄청 오래됐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 맨 밑에 1899년 빅 이벤트가 한 번 있었고요. 저때 이제 저희 서울 전차가 1899년 5월 20일 날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 70년 정도 운행을 하다가 1968년에 이제 운행을 중단했고요. 1899년 9월 18일 날 국내 최초 철도 경인선이 33km 구간이 제물포, 지금의 인천이죠. 네. 인천 노량지 구간이 이제 부분 개통을 했고 그 다음에 남대문역까지 지금의 서울역까지 완전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도 제가 이제 저 두 슬라이드를 넣은 게요. 철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교통의 시작이 저희 대한민국에 된 거고 저 교량도 한강철교, 한강상에 놓인 첫 번째 교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없었을 때는 어땠냐? 저렇게 가마. 와, 네. 엄청난 시간 단축이 있었네요. 12시간 네. 이렇게 삥 돌아가는 거니까. 네. 하여튼 배 타고 이렇게 해서 가다 배 보니까 타고 가서, 예. 가마나 달구지 그런 거로 이제 해서 12시간 걸리던 걸 100분, 1시간 40분으로 단축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인원을 옮길 수 있잖아요. 그쵸. 저 100분이. 네. 저 당시에 임금님도 저 한강을 또 건너려면 한강에다 배를 이렇게 쭉쭉쭉쭉쭉 정박해놓고 거기에 판을 깔고 그 위에 이제 가마나 마차가 이렇게 임금님도. 그러니까 저 1899년과 1900년도 이때는 저희가 참 교통에 있어서 아주 혁신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974년 서울 지하철이 들어왔고요. 2004년에 KTX 경부고속철도 KTX 시대가 2004년 이렇게 오래됐다고? 진짜 오래됐어요. 1899년도에는 저때가 이제 평균 속도가 한 20km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 2004년에 KTX 이제 300km까지 저희가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연도별 철도 거리 추이입니다. 1974년에 아까 서울 1호선이 개통을 했고요. 저 때만 해도 자동차 산업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1970년대, 맞아요. 그때는 80년대. 뭐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도로가 많이 깔렸죠. 네. 그래서 저 때는 이제 해방 후에 이제 도로 중심에 어떻게 보면 정책이 우선되어 가지고 철도가 좀 성장을 하지 못했죠. 예. 그런데 이제 20세기 후반, 그래서 이제 1995년 저때 전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가도 오르고 환경적인 이슈로 인해서 철도가 좀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도로보다도 이제 철도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저기 1996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거 이제 탄력이 받아서 2004년에 경부고속선 1단계, 그리고 10년에 경부고속선 2단계, 그리고 호남고속선 1단계에서 강릉선 KTX가 2017년 12월에 개통되는 겁니다. 네, 저렇게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게 저럴 수밖에 없는 게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탄소 증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연기관 차들을 줄여야 되고 네. 친환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CO2 발생량이 적은 철도를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정부에서는 철도 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5,341km까지 증가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5,341km. 네. 철도가 이제 많이 나는데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어떤 철도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Y축이 이제 속도대, 이동성, 예, 0에서부터 300km까지. X축으로는 도시, 네. 트램, 경전철, 그리고 이제 저기 지하철 80km쯤, 그리고 이제 GTX 건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광역권, 그리고 지역 간으로는 새마을, KTX 이음, 그리고 KTX 320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저게 이제 보시면 저게 괜히 저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이런 교통 체계를 구성할 때는 저 이동성이 KTX 이음, EMU 32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잖아요. 빠르잖아요. 이동성이 네. 속도거든요. 굉장히 빠른데 운행 영역이 넓은 만큼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역, 광명역, 수서역, 그리고 그렇지. 또 각 지방별로. KTX 타려면 어디를 가야지. 좀.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대신에 이제 쭉 밑으로 내서는 지하철, 그 밑에 이제 경전철들은 어떻게 보면 집하고 좀 가깝죠. 네, 접근성이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는 게 철도 교통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철도에는 중전철, 경전철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도시철도는 도시교통권에서 건설 운영되는 철도. 아,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거예요. 지하철이라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지하철 중에서도 사이즈가 큰 거를 중전철. 중대형. 큰 게 중전철. 무거운 거라고 무거울 중이군요. 무거울 중인데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량 설계 중량이 있는데 그게 이제 13.5톤인데 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중전철, 경전철 가벼울 경우로 구분을 합니다. 경전철 가벼운 전철이군요. 네. 중전철 대표하는 게 저희 서울 1호선, 2호선에서 9호선까지가 이제 다 중전철. 그리고 부산 1호선, 뭐 대전 이런 것들 다 이제. 근데 보시면 차이가 뭐냐면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서울 게 조금 커요. 부산 게 좀 작고. 그래서 저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터널이라든지 구조물들이 작게 건설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서울하고 부산은 저렇게 이제 차량의 차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오. 상행선 이거 아시나요? 뭐죠? 내선순환, 매선순환. 이건 뭐죠? 오! 상행선. 아. 서울도시. 오! 도도도도돈. 이번 정류장은 예, 강남. 의왕에서 강남으로 올라오시면 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시기노 대기사와 네. 강남. 그 다음에 또 이제 제방방장시 떠오르네. 짱남. 그 다음에 이제 하행선 들어보세요. 하행선도 소리가 달라요. 네. 네. 가볼까요? 따다따다따다 따다따다따다 따다따다따 따다따다따. 강남에서 이제 저희 의왕 가시려면 열차. 이거 근데 달랐네? 이게 다른지도 몰랐어요. 안 돼. 둘 다 익숙하고 둘 다 알아, 나. 이거 랜덤하게 틀어주는 거 아니야, 기분 따라? 이게 왜 그러냐면 역장님? 지하철역에 소리가 똑같아 봐요. 그러면 산 위쪽으로 가는 사람, 밑으로 가는 사람이 동시에 뛰는 거야. 신도련역 가보셨어요? 출퇴근 시간에 엄청 뛰잖아요. 몰랐는데 저는 그냥 뛰었어요. 제가 다 뛰니까 나도 이게- 뛰겠다. 부산 또 다른가요? 네. 부산은 무슨 소리일까요? 상행선. 부산. 오! 진짜? 나 몰랐어. 이거 맞아? 부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가 난다고?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을 갔다 왔는데 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소리 나요? 네. 근데 하행선이 또 다를 줄은 몰랐어. 들어볼까요? 오호! 뭔가 오. 좀 저기 아까 서울의 하행선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패턴이 있네. 빠빠빠 웅장한. 빠빠빠 네, 웅장한. 나 간다. 백도동. 나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무작정 뛰지 마시고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하시고 뛰시면 즐거운 지하철 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아까는 이제 제가 도시철도의 중전철을 말씀드렸고 중전철은 무거울 중이라고 해서 이제 무거운 거고 경전철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전철에는 이렇게 철제 차륜, 고무 차륜이 있는데 일단 경전철에 말씀드리면 부산 김해 경전철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김포 골드라인 저거 사람 많더라고. 저거 타봤는데. 서울 신림선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저런 것들이 보시면 일단 저 부산 김해 경전철만 봐도 차가 한 칸, 두 칸. 진짜 좀 그러네요. 귀엽네. 네, 얘네 경전철이 버스하고 아까 앞에서 서울 지하철 그의 중간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스가 어떻게 보면 이동성이 좋곤 하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그쵸. 정시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또 환경오염.
반면에 아까 지하철, 중전철이라고 하죠. 아까 부산하고 서울 얘네는 너무 비싸요. 아, 비싸. 그러니까 그 안에 중간 절충형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철제 차륜과 고무 차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철제 차륜은 김해 경전철 저희 바퀴가 철로 돼 있어요. 아, 네. 네. 잘 안 보이지만 김포고리는 철로 돼 있고 서울 신림선하고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은 고무 바퀴로 돼 있어요. 왜 다르지? 아, 그러니까 이게 보실 기회가 없죠, 거의. 네. 그렇죠. 그냥 타기만 하지. 그냥 우린 타기만 하죠. 밑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저게 이제 KHD라고 저희 철도연에서 이제 개발한 고무차륜인가요? 고무 차륜 차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장단점이 있나요? 한국형 무인 자동운전 고무 차륜 경전철인데요. 저게 어떻게 보면 철제 차륜하고 고무 차륜에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어떤 장단점이 있죠? 한번 맞춰봐야 되나? 고무는 일단 펑크나고. 그쵸, 펑크날 수 있죠. 고무 차륜은 소음도. 네.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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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소음, 그쵸. 그러겠네. 예전에는 끽 소리 나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끼겠죠. 네. 고무는 약간 스무스하게 가나? 이렇게? 출발하고 정지를 잘 할 수 있죠. 접지력이 그만큼 좋으니까. 접지력이 좋으니까. 네, 대신에 이제 고무 타이어다 보니까 좀 상하 진동이 있어요. 네, 승차감이 좀 나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상하진 그래요? 동이에요. 네, 반면에 이제 철제 차륜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그만큼 가다서다를 잘 못해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쉬고 대신에 이제 소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가죠. 그런 게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무 차륜은 이제 좀 경사가 있다든지 급커브 이런 데서 이제 많이 급커브 쓰여요. 필요하겠네. 네. 신림선도 이제 급커브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철제 차륜은 급커브 이런 데서는 뒤에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위로도 못 가고. 아, 위험하군요. 네. 그래서 저 고무 차륜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저게 진정한 버스하고 전철. 그러네. 네, 중간. 그러네요. 네. 버스인데 몇 개 연결을 해서 그 가이드웨이, 아까 말씀드린 철도, 가이드웨이,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네요.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대구 분들 보고 계실 텐데 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이렇게 생겼어요? 도시철도 경전철 제도 자세히 보면 저 안에 고무 타이어로 돼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왼쪽이 이제 선로 위에 앉아서 가는 거. 그래서 저걸 과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는 게 이제 일본 쇼난 모노레일인데 저 이제 위에 매달려서 가는 현수식. 우와, 예? 신기하다. 저거들도 다 안에 이제 고무 타이어로 가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보면 아까 국내에 있었던 다른 경전철보다도 더 구조물이 슬림해요. 그래서 모노레일이 경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저 모노레일의 저 맨 마지막에 이제 독일 독일. 부퍼탈의 세계 최초 현수식 모노레일이거든요. 저기 1901년에 아까 1899년에 저희 네. 철도 개통했잖아요. 네. 얘는 저때 당시에 저렇게 모노레일을 1901년에 저걸 만들었다는 거죠? 이야. 와, 그래서 아기 경제성도 코끼리 투피는 뭔가요? 그러니까 저게 단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 모노레일의 단점이 뭐냐면 특히 현수식에서 보이시나요? 코끼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저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에? 저길 탔어요, 코끼리가? 저때 당시에 이제 이벤트성으로 놀이공원에서 이벤트성으로 아기 코끼리를 저기다 태웠는데 아기 코끼리가 당황해가지고 아, 탈출을 한 거죠. 아, 이거는 저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워낙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사고 날 위험도 없고요. 대구 도시철도도 거의 사고가 없는 걸로. 투피는 어떻게 됐냐는 투피는 이제 물에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네, 다행히. 다행이다. 또 놀이공원에서 또 저걸로 마케팅으로 해서 또 막 코끼리 팔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다음 요즘 참 이슈가 많은 또 도시철도 중에 경전철 중에 트램 노면 전차라고 하는데요. 저거 이제 파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라츠, 이스탄불 이렇게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도심에서나 관광지 위주로 이제 저런 트램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이런 거 보면 약간 진짜 여행 왔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네. 대한민국에 없어서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도 저런 기술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보면 저기 전기선 없이 도심을 다니는 무하선 저상 트램 저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다 위에 파리, 오스트리아, 그라츠 이런 데는 다 이제 위에 전선이 있잖아요. 예. 전선이 없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서 충북 오송에서 이제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 우측에 보면 서울시 위례 트램 4월 13일 착공해서 25년 개통인데요. 저기도 이제 배터리 시스템으로서 가선이 없이 훨씬 더 어시면 도심 친화적인 그런 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착공했어요. 만들고 있어요. 설계하고 있고 차량도 설계하고 있고 2025년이면 생각보다 금방인데.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만약에 트램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외국에서 우리 트램 보면 그 지면으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다른 뭔가 법이라던가 뭐 이런 철도적인 그런 부분이 생기나요? 왜냐면 사람들 돌아다니거나 이러면 박사님 깜짝 놀라셨는데요? 어. 여기 안 될까? 큰일 났습니다. 아, 이게 바로 This is 랩장. 저는 궁금해서. 그래도 그게 이슈죠. 이슈예요? 네, 그게 이슈입니다. 아, 그래요? 만약 네.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기차로 봐야 되는지 도심에서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관련 규정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자전거를 네. 타고 가는 사람들, 유모차 구고 하는 사람들, 그럼 행인들하고 어떻게 그게 잘 조화를 이룰지 그게 이제 좀 그럼 걱정이 그런 되죠. 시스템도 있지 않을까요? 뭐요? 자동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뭐 카메라가 달려있던 뭐 AI를 넣던 뭘 해서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알아서 정차하게끔 되는 시스템 같은 게 들어온다던가. 저 아까 슬라이드 저희 무가선 저상 트램이라고 배터리로 가잖아요. 네. 저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이제 자율주행. 와. 네. 아니 타방송 발언 금지하고 뭔지 봤더니 한문철 TV 트램 과실이다. 자동차 과실이다. 너무 나올 것 같아요. 아, 이 조만간에 한문처럼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겠네요. 나오겠는데요. 네. 그러면 앞에서 이제 철제 차륜, 고무 차륜 이런 거 많이 이제 나왔었는데 네. 과연 연비는 동일한 차량을 평지에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때 과연 어떤 게 더 연비가 있을지. 요거 이제 철제 차륜이 이제 바퀴가 레일에 닿죠. 예. 왼쪽 건. 오른쪽도 타이어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 닿습니다. 저게 운전을 할 때 저희가 페달을 떼고 있으면 차가 멈추죠. 그 멈추는 건 왜 멈출까요? 주행 저항 때문에 저항, 이제 저항, 네. 때문에 주행 저항에는 그 말씀하신 이제 구름 저항, 회전 저항이라는 게 있고 공기 저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동일한 차량이라기 때문에 이제 공기 저항도 동일하다 보면 구름 저항이라는 차이가 발생해요. 구름 저항. 구름 네, 저항. 구름 저항이라는 롤링 레지스턴스, 회전 저항이라고 또 구름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 구름 저항이라는 것은 바퀴하고 지면하고 얼만큼 닿냐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런데 보셨을 때 저 고무가 더 넓네요. 고무가 더 많이 닿죠. 예. 이거 저희 자동차에서도 공기가 없으면 더 많이 닿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 네. 그게 연비에 또 영향을 주고 여기서도 접지 면적이 적고 많기 때문에 이제 구름 저항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예. 저 접지 면적, 구름 저항에 의해서 어떻게 저항력이 생기는지 저 접촉 면적에 의해서 저 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촉 면적이 왼쪽은 작고 오른쪽이 큰데 접촉 면적이 클수록 R 보이시죠? 저게 발력인데 저거에 노란 성분, X 성분이 F인데 저게 이제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저 F만큼 P를 가속 페달을 눌러줘야지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일 쪽을 보시면 접촉 면적이 작다 보니까 F가 거의 없어요. X축이. 저항 마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빠져서 접촉력이 엄청 많아졌어. 이렇게 짜부된 바퀴. 그러면 엄청 이제 마찰력이 강해지면서 속도를 못 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레일 철제 차륜의 낮은 구름 저항으로 해서 연비가 우수하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 속에서도 타이어 공기압에 따라서 연비가 달라지듯이 그렇죠. 네. 접촉 면적이 작은 레일과 철제 차륜이 그래서 도로 위의 자동차보다 친환경성이 더 우수하다는 게 이제 이거 하나의 또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경전철 자기부상률 철도인데 이 슬라이드를 넣은 게 아까 네. 그 구름 저항, 접촉면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와, 자기 부상. 자, 이번에는 이제 광역철도입니다. 광역철도는 도시와 도시를 이제 빠르게 연결하는 네, 철도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집도 우왕이라서 이제 서울 올 일은 별로 없는데 네. 네. 우왕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1호선을 타면 서울까지 가잖아요. 걔네가 이제 광역철도. 아, 1호선. 네, 3호선, 4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이런 것도 신분당선이 다 그 둘 이상의 시도에서 걸쳐 운영되는 도시철도를 광역철도. 광역철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쟤네는 보시면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시나요? 코레일 마크가 찍혀 있어요. 코레일. 오. 보시나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GTX. 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핫하잖아요. 핫하죠. 네, 핫해요. 트렌 익스프레스 GTX 최고 속도 180km. 기존 지하철보다 이제 한 2배 이상 빠른 건데요. 저건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게 이제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이제 요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화된 건데요. 보시면 선이 진짜 저희 경기도 저기 진짜 어딘가요? 넓게 네. 퍼져 있어요. 넓게 굳어 있고 네. 역도 몇 개 안 돼요. 근데 저게 이제 가능했었던 이유가 서울 도심까지 저기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 대심도 보이시나요? 그 네. 지하 교통사업 관련 시설 깊이라고 제가 이제 샀는데 천심도라는 게 그 그라운드 레벨에서 이제 5m까지가 첨심도인데 그 밑으로 간 또 이제 저심도. 네. 5에서 20m, 지하 20m까지, 20에서 40m가 중심도, 40m 이하를 대심도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하 모도나 지하도, 지하 상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저심도 이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하 주차장이라든 지하철 1기, 2기들이 이제 중심도, 대심도 저 지하 밑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40m 이하에 GTS는 놓이는 거예요. 아, GTX는 엄청 깊이 네, 엄청 깊이 있군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화가 가능하고 더 깊이 파야 그래서 되는구나. 40m 이하로 가면 보상 문제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하니까 보상이 좀 적고 해서 40m 이하로 다
이게 이제 제2차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 안에 있는 중전철, 경전철, 그리고 광역철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노선도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 건설될 게 이제 신림선이 됐고요. 10개 중에 신림선이 됐고 이제 9개가 남았는데 9개 중에서 9호선 연장 빼고는 다 경전철로 그걸로 다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호선의 9호선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저기에 또 대단하네요. GTX가 추가되는 거고요. 대단하네요, 진짜로.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 서울시 출퇴근을 훨씬 더 편하게 하려고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냉난방 장치 정지. 그래서 저희가 가끔 지하철 타다 보면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전력 공급 방식 변경으로 객실안 일부 전등이 소등되며 오. 냉난방 장치 잠시 정지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안내 멘트를 듣게 되는데요. 네. 이것도 저 이제 1호선인가 2호선인가 나왔나요? 1호선. 1호선인가요? 1호선, 들은 것 4호선. 같아요. 한번 네. 보시죠. 저게 왜 저렇게 나오는지도 예. 다 도시철도의 종류에 따라서 저렇게 저거 왜 나온 거야? 남영역. 맞습니다. 남영역, 네. 남태령역. 남태령역. 네. 오. 딱 나오네요. 네. 1호선은 청량리 회기, 그리고 서울역 남영역 구간이 있고 또 저쪽 4호선은 남태령 선바이역입니다. 아까 전력 공급 변경된다는데 그 구간은 이제 절연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예. 말 그대로 전력 공급 방식이 달라 일시적으로 전력 공급이 끊어지는 구간을 절연 구간이라고 합니다. 네. 저게 이제 왜 그러냐면 4호선이 보시면 남태령 위로 사당 총신대 저쪽은 이제 서울 도시철도 그 밑으로는 광역철도 아.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남태령 선바위를 봤을 때 남태령 방면 그쪽은 서울교통공사 구간. 서울교통공사가 딱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 차량이 들어오면 니네는 직류 1,500으로 이제 써야 되는 거고 저쪽 선바위역 방면으로 가면 한국철도공사 구간 교류 25,000V를 써야 돼요. 아,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절연 구간이 발생하면 그냥 전원이 공급차가 딱 끝나고 그냥 관성으로 쭉 가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관성으로 네. 자동차 타고 내리막길 가듯이. 그쵸? 네. 네. 전기 공급 다 중단됐다가 거기 가서 다시 받아서 이제 서울교통공사 구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성으로 쫙 그냥. 재밌어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저쪽 밑에서 올 때는 이제 좌측 통행을 하다가 저 파란색 보시나요? 네. 좌측 운행을 하다가 저렇게 쭉 가면서 이제 우측 운행으로 바뀌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이제 한국철도공사 구간은 일제시대에 철도가 들어왔잖아요. 아, 왼쪽. 일제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좌측 통행을 하게 됐고 서울교통공사 구간은 1974년이었나요 아까? 그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제 일제히 잔재다 해서 우측 통행으로 바꾸니까. 다 이제 바꿔서 서울교통공사 구간에서 우측으로 운행을 하게 되고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군요. 신기하다. 고속철도. 고속철도입니다. 이거는 네. 뭐 KTX, SRT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좌측에서 2004년에 KTX를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고속철도 차량을 도입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HSR 350X라고 동력 집중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 고속열차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1996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개발을 해서 최고 속도를 352km까지 달성을 해요. 오, 많이 빨라졌네요. 저걸 바탕으로 KTX 산천이 2010년에 상용화가 됩니다. 그래서 KTX는 프랑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져온 거라 보시면 되고 도입된 기술이라고 기술 이전을 했고.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국산화한 게 KTX 산천. 네, 그리고 KTX 산천에서 이제 머물지 않고 해무 430S라고 저게 이제 동력 분산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 차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고속열차 기술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 때는 최고 속도가 421km. 아까 말씀드렸죠. 우와. 레일에서 철제 차륜이 되어 있는 게 한 500 정도가 이제 거의 최고 속도라고 보는데 저희 한국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노선이 좀만 더 길었어도 400km 이상 저거보다 더 높게 나왔을 텐데 최고 속도 420km를 달성을 했고요. 저걸 바탕으로 이제 KTX 이음, 260, 320 이런 것들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동력 집중식, 동력 분산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동력 집중식은 동력이 앞뒤 차량에 집중 배치된 KTX, KTX 산천을 말하는 겁니다. 양 끝에 동력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름을 너무 헷갈리게 지었다. 아니, 얼핏 보면 위에 게 분산돼 있고 아래 게 집중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저게 차량이 하나, 둘, 셋, 넷, 5칸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아. 저게 원래는 이제 KTX는 20칸이거든요. 앞에서 이제 밀고 가고 뒤에서 이제 밀어주고. 그래서 푸시앤풀이라고도 한데 이런 네. 형태예요. 가운데에는 이제 동력이 없어서 그냥 객차만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제 동력 분산식은 맨 끝차만 없고 가운데에 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기 사륜구동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 그러면은 동력 분산식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세량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애들한테 동력이 있어요? 네, 열량 열량 이제 정도에? 8량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
오, 재밌다. 네. 그래서 동력 집중식에 비해서 장단점이 또 있겠죠. 예. 네. 네, 동력 분산식은 동력이 분산되니까 가다소다를 더 잘하겠죠. 위에 거는 이제 좀 양 끝에만 있기 때문에 가속이 좀 늦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이제 고속철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고속철도가 되는 자기부상열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찰 저항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부상열차로 가야 되는 거고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상전도 흡입식이라고 돼 있는데 저건 서로 이제 전자석끼리 이제 서로 끌어당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상하는 방식, 자기부상열차입니다. 수마 550이라고 저게 예. 이제 기계연구원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개발을 해서 저 오송 시험선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밑에 초전도 반발식으로 해서 하이퍼 튜브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밑이면 17분의 1 축소형 하이퍼 튜브 공력 시험을 통해서 1019km를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이면 가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앞으로 이제 10년 이내 목표를 하고 있는데 되겠죠? 10년이네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야. 그래서 저런 하이퍼 튜브 관련된 초전도 추진 부상이라든지 아이징고 튜브 시작품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한 아까 위에서 이제 영국에서 버진 하이퍼루프라고 거기서는 이제 유인 버진 하이퍼는 사람 2명을 태우고 저렇게 소형으로 스틸 튜브 보이시죠? 소형 차량이 들어가서 저 스틸 튜브에서 172km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일반 철도는 아까 고속철도를 200km 이상 넘는 건 이제 고속철도라고 해요. 근데 일반 철도는 이제 그 이하 철도인데 이제 뭐가 있는지 슬라이드를 보시면 무궁화, 아, 무궁화. 네, 그리고 ITX 청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200 이하로 달리는 차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물열차, 그리고 이제 이건 도시철도. 한번 영상을 먼저 보시죠. 오, 택배인가요? 이 도시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차량 기지에서 저렇게 화물을 취급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도시철도에는 화물을 취급할 수가 없었어요. 다 여객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대박이다. 저렇게 지금은 진짜? 예, 저희가 열차로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라든지 비첨두 시간에 예, 아, 저렇게, 새벽에? 예, 새벽이라든지 혼잡도가 낮은 시간대에 저렇게 지하 역사의 유휴 공간이라든지 시설물들, 차량들을 이용해서 물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예, 저희 아. 보이지 않는 저희 더미부라는데 저런 곳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물을 설치해서 아, 승객이 갈 수 없는. 예, 승객이 보이지도 않아요, 저런 데는. 네. 그래서 차량 화물 열차가 저기에 딱 서서 저렇게 열차를 자동으로 다 무인으로 운행을 해서 올리는 아, 거예요. 이거는 진짜 탄소 중립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애니메이션의 모델이 된 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역사예요. 아, 그렇군요.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유후 공간. 예전에는 거기에 뭐 이제 식당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도심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제 대안으로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 환경 물류, 문제 세금 해결에 물류, 교통 철도 문제도 그러네요. 철도 물류 활성화. 어. 예전에는 그 지하철 가면 화장품 가게가 많고 그랬잖아요. 네. 네. 요즘 싹 없어졌죠. 아, 그런 공간들이 있으니 네. 저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공간들을 이제 물류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 철도연에서도 같이 저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문제가 이제 저쪽 이천이나 이런 데 물류기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울로 들어오면서 이제 트럭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매연들이. 매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음. 해서 그러면 서울시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어 있는 그 도시철도 인프라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